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산군후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후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환경과장 박우현. 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공통 질문인데요. 순서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연차별계획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질의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질의드리기보다는 왜 이 질의를 했냐, 이 기저에 깔려 있는 이유를 좀 공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국엔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 팀원분들께서 이거를 더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 계획이라는 것에 따라서 예산군 환경 업무를 전반적으로 좀 관장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잘 수립되어 있고 점검되어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과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민원이 워낙 많아가지고 민원 처리하다가 이제 한 세월 다 간다라고 호소하는 이제 직원들도 있기도 한데, 이런 좀 계획안들이 좀 더 원활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 싶고,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저희 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또 저희가 작년에도 언급드린 것 같은데 녹색 제품 구매 이행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인데, 녹색 제품과 관련돼서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는 받은 것 같거든요. 통보는 받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품 구매이기 때문에 이게 회계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녹색 환경과에 남아 있을지는 판단이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언급이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행 계획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도지사한테 그냥 제출해야 된다고서 이제 이행 여부 물어보고 작년에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거 이제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일반 행정재산 물품 등 자산현황은 과장님이 사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거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 관한 공통사항 두 가지도 제출해 주신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진 의원입니다. 환경과 공통사항 3건, 그리고 소관사항 1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서는 20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에서는 해당 사항 없는 거로 이렇게 자료 제출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1페이지 보면은 공공기관 위탁 대행 현황도
해당 사항 없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관련 행정조치 현황도 해당 사항 없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소관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환경교육 추진 및 지원 현황에서는 지금 자료를 제가 봤는데 뭐 교육은 실시를 잘 해서 잘 하고 있네요. 네,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작년에도 한 97% 이상 그 이수를 했고요. 그 주민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지역 그 환경교육센터를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주민 홍보라든지 또 찾아가는 교육, 또 학교, 또 마을회관 이런 데를 방문해가면서 저희들이 그 환경 교육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교육에 있어서는 환경이 몇 가지 뭐 이렇게 분류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교육 그게 어떻게 되죠? 저희가 뭐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은 요새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탄소 중립 실천 확산 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쓰레기 배출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저희가 쓰레기 감량할 수 있는 부분, 또 재활용하는 부분, 또 이런 거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어떤 그런 게 처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 또 변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대비에 있어서 교육을 잘 받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금 의원입니다. 인간 자료 제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공통 질의 두 가지예요. 23쪽과 24쪽. 첫 번째 23쪽은 각 의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정 및 회의록 유무거든요.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그 회의록 비치를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서면 심의의 부분에서 회의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서면도 반드시 네. 예, 해야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꼭 좀 해주시고, 이제 한 가지 여기 의원회 중에 제가 좀 궁금해서 환경성 검토 자문단 있죠. 네. 그게 21년 6월부터 24년 6월까지 네. 상설위원회로 네. 하고 이후에 24년 7월부터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어떠한 운영 실적도 회의록도 존재가 전혀 안 됐어요. 이게 해가 안 됐네요. 네, 환경성 검토 자문단 이 조례를 만들 당시부터 네, 실제로 환경적 이슈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심의를 좀 해서 권고할 수 있는 이런 그 조치를 하고자 만든 조례라서 환경적으로 이슈가 크게 되는 건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동안에도 운영을 했는데 2021년 이후에 뭐 그렇게 안건으로 올릴 만한 사안이 없다고 판단돼서 운영이 안 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2024년도에 이거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저희가 아예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환경검토 그 자문단 네. 그거와 그 상실위원회로다가 비성실 요 차이점이 뭐가? 그러니까 비상설위원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맞는 위원들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그 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의원의 성격에 따라서 네. 예,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 전 부서에서 의원회 구성하는 게 굉장히 많고 단 이제 각 부서에서는 예산액이 소예요, 소규모.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예산은 많이 다 세웠어요, 계획대로. 네. 근데
근데 반납하는 것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데가 있고 거의 뭐 80%가 다 반납이 되는 부서가 있는데 네. 이것이 전체적으로 모아지면은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서면이라든가 대면 이거를 꼭 좀 챙겨주시고 회의로 꼭 비치해 주시는 거로 해주시고 민원 네. 그 다음 장에 민원 접수도 각 부서에 지금 해보니까 거의 반복적인 민원이에요. 네, 그런 경우가 좀 덜어 예,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가운데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기 TY가 오가에 있는 거죠? 네. 가마치 치킨,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 농장. 그래서 TY 불법 폐기물 적치, 불법 축사, 양성화 등 특정 사업장 또는 유형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네. 이러한 반복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 실질적인 재발 방지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 이거는 항상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셔가며 그 말씀을 또 제안도 드리고 할 거예요. 네. 네,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은 사실 한 30년 이상 지속된 민원인데요. 그 30년. 예, 이전에 이 업체 명칭이 이거 아닐 때부터 예.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실은 조금 그 운영에 이런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고요. 그때 일어났던 그 사항을 계속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그 또 아무래도 뭐 법적으로 위반이라든지 또 우리가 어떤 악측 측정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초과하지 않아도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계속 민원으로 제기를 하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을 때는 이게 이미 예전에 이미 처리된 사항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 제기하는 그런 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옆에 또 다른 공장도 있는데 그 공장에서 유해 물질이 나온다 이런데 저희가 현장 나서 측정을 하거나 검사를 해보면 사실은 거기 그 공장에 근무하는 분들도 그 유해 물질 나온다는 그 업체 그 업체에서도 그 일하는 직원들 자체도 마스크도 안 쓰고 일할 정도로 깨끗한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 주민들께서 볼 때는 그래도 그런 시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제 걱정되는 부분 뭐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저희가 그래서 민원 올 때마다 이렇게 현장 나가서 다시 말씀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적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내용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단지 그냥 주민들이 네. 그러한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에 사실 예. 예전에는 2, 3일 전에는 그 운영이 또 부도도 나고 막 그랬던 예, 예. 업체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안 됐고 그때 이제 피해를 받은 것들이 누적돼 오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예전 거를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이 TY 이 본사가 경기도에 있다가 이제 본사가 완전히 왔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서도 좀 알고는 있는데 처음에 아마 이제 이 보조금 같은 경우도 거기 다시 사가지고 설치를 하고 또 네.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로 비용 문제 때문에 네. 아마 도에 가서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나중에 이제 우리 군에다가 요구했을 때 우리는 이제 환경 분야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해서 완벽하게 하면 뭐 허용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저도 대화도 했었어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이 자료를 민원 접수 이걸 하다 보니까 이 TY가 나왔길래 염려스럽고 그러면은 지금 아직도 발견을 못한 거예요. 아주 뭐 지금은 깊은 내용. 아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적발돼서 네. 그 폐기물 저희가 굴착해서 반출한 그런 실적도 저희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운영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그 뭐 위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뭐 제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운영을 좀 잘해달라 이런 그 저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거기 또 근무하시는 분이 또 이사로 계신가? 네. 또 환경과장님이셨잖아요. 전직. 네. 잘 좀 네. 참고로 하셔갖고 노력 좀 해주시고 그 네. 과장님한테도 네. 전직 과장님한테도 또 상의 잘 하셔갖고 네. 네. 이런 재발되지 않게 네. 좀 해주시고 네. 그래야 반복되는 민원이 없어야 또 우리 직원분들도 편찮아요. 네. 그러지 알겠습니다. 않아도 네. 축산 때문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고통을 받고 있고 직원분들이 피곤도 쌓이고 이런 부분에서 환경과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수입니다. 환경과에 제가 공통질문 자료 4건을 요청을 드렸는데 2건은 해당이 없다고 하셨고 감사자료 29페이지 대규모 사업 추진 부진 현황에서 2가지 사업이 지금 부진한 거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는데 네. 예, 예당저 수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은 지금 진도율이 20%인데 네. 이게 그 기재부 수시 배정 절차 지연이라는 게 뭐예요? 저희가 이 예산이 2023년도 국회에서 그 쪽지 예산으로 확보가 된 예산입니다. 그래 쪽지 예산으로 확보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가 그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을 배정을 할 때는 뭐 타당성 조사라든지 뭐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기재부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주는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배정하겠다 하는 게 수시 배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용역을 세워서 기본 계획을 설계를 하면서 기재부와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기재부 환경부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설계하는 내용하고 기재부나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조금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승인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수시 배정 자체가 12월 그러니까 연말 가서 수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이 이어서 이제 실시 설계를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차 그럼 수시 배정은 전부 100억 다 된 거예요? 연차적으로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올 예산 작년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그 국도비 다 합쳐서 10억 또 올 예산이 10억 이렇게 해서 지금 20억 저희가 근데 이제 수시 배정이 늦어져서 예산 편성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올해 추경에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년까지 지금 진도율이 20%인데 네. 20%한 사업 내용은 뭐예요? 그 기본 계획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또 6월 9일 날 저 실시 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20%가 용역비네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80억은 그러면 연차별로 언제까지예요? 사업 기간이? 실시 설계 보통 이런 환경 관련 사업은 최소 1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하여튼 저희가 설계를 끝내고 착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작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네, 네. 예, 이게 뭐 예당저 수지에다가 이게 친환경 조성 사업을 여러 가지 뭐 수초라든지 이런 걸 심는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 여건에 맞도록 내년부터 그러면은 몇 년간이에요? 저희가 내년 후년까지는 공사를 해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27년까지? 네. 27년까지? 네. 예, 지금은 그러면은 이제 뭐 예산은 뭐 확보된 거고 네, 설계비는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기만 좀 늦어지는 거죠? 네, 네. 예, 그 다음에 그 폐기물 처리 시설 이 사업은 지금 여기 그 부진 사유에 보면은 행정 절차 지연이라고 그랬는데 행정 절차는 지금 다 해소가 됐습니까? 뭐 대부분 지금 해소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설계를 그 이제 실시 설계 적정성 검토라고 해가지고 조달청에 저희가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달청 그 검사가 이제 끝나면 그걸 가지고 최종 예산 기재부하고 또 재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 뒤에 있는 그 맑은물이 센터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 거죠? 예, 맑은물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 맑은물 사업이 센터 안에 있는 거죠. 끝나면은 이제 네. 맑은물이 사업센터 용역도 같이 이렇게 묶어서 가는 거죠? 맑은우리 센터 안에 소각시설, 매립시설, 그러니까요. 또 예. 저기 선별시설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선별시설도 지금 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 장 30쪽인데요. 그 여기에 대한 그 선정 심의위원회 그 선정 절차 서류를 제가 조금 전에 봤는데 이게 뭐 다른 거는 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언제부터
2024년도부터 재계약 3년. 재계약? 네. 예. 최초 계약은 최초 계약은 이 설치했을 때니까 2005년 정도 되겠죠. 오래됐죠. 네. 지금 그 최초부터 HL 에코텍이라는 회사하고 지금 같이 쭉 네, 중간에 같이 이름은 뭐 몇 번 변경이 됐습니다. 바뀌었는데 내내 회사는 그 네, 회사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매년 지금 2024년 1월부터 26년 12월 말까지 3년 재계약을 했는데 이게 그 지금 재계약할 당시에 그 협상 금액 같은 것들이 네. 물론 뭐 관련 과에서 잘 검토가 됐겠지만 그쪽에서 제안을 저희 그 군에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사업 비용에 대한 금액 제한. 아니요, 저희가 그 계약을 하기 전에 원가 산정을 합니다. 원가 산정한 네. 것대로 네,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원가 산정은 뭐 어차피 용역을 해서 하는 거니까 네. 그건 뭐 잘 됐으리라고 믿고 앞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그런 그 예산 낭비 요소를 좀 제거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계약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2026년까지는 뭐 지금 한 대로 가야 되는 건데 전체 금액이 이게 51억 정도 되는데 이게 3년 거예요. 1년치예요. 1년치입니다. 1년치. 네.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그동안 2023년도 말에 용역 과장님 계실 때 아마 한 것 같은데 잘 됐으리라고 믿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31페이지 이제 사업 변경 내용 관련돼서 그 30쪽에는 민간 위탁 관련된 것하고 좀 같이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현재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두 군데인가요? 민간 위탁으로 하는 데는 저 맑은누리센터 한 군데고요. 예, 관리 대행 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네. 그럼 맑은누리센터 같은 경우에 사업비 변경이 안 들어와요? 저희가 해마다 연차 계약할 때 예. 계약을 하고 계약 물량 변동하면 그거에 따른 변경 사유에 따라 가지고 네. 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변동이 있습니다. 있죠. 없다 그러셔가지고 대략 얼마 정도나 변동이 있어요? 요거 주신 게 예. 30% 이상 변경된 내역을 뽑은 거라서 없고 얼마 정도 변동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3년 정도 보니까 네. 그 마늘 보통 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4천에서 증액을 해주고 5천. 있고 예. 또 뭐 더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쓰레기봉투 파는 거를 따져보면은 대략 어느 정도 몇 리터가 얼마 팔렸다 네,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용량에 대한 산정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그 통계가 있나요? 저희 그 처리량이라든지 발생량 통계는 저희가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저희가 사업비 변경해 주는 주요 내역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3년간 계약이다 보니까 연차별 계약할 때 이제 예.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임금 상승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예. 그 해 안에 변경할 때는 이제 추가로 수선할 뭐 보수해야 될 때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그런 비용을 저희가 추가로 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사업비를 형성을 할 때 그 네. 원가 산정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나요? 원가 산정은 그러니까 그 원가 산정할 때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그 왜냐하면 그런 어떤 지표들이 안 나온 상태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제로 계약을 할 때는 뭐 임금 상승이라든지 물가 상승분을 저희들 이제 반영을 해서 연차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톤당 처리 비용이 있을 건데 네. 그 톤당 처리 비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 저희가 뭐 전체적인 비용은 아니지만 저희가 뭐 쓰레기 봉투를 판다든가 처리 비용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받는 네. 비용들 있잖아요. 네. 그거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그걸 이제 주민 부담률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재작년에 11%, 현재 작년께 10%뭐 이 정도로 10%? 지금 네,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그 면 단위에서 오는 소각 생활계 폐기물하고 네, 읍 단위 일부 들어오는 생활계 폐기물 중에 이 뭐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주민 부담률을 지불하고 들어오는 양하고 그냥 규격봉 다 쓰고 막 들어오는 그거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돼요?
교육부터 안 쓰고 들어온 건 없고요. 아니 이제 있죠. 그 이제 큰 차로 아니 있죠. 뭐 저 쓰레기 버릴 때 요즘에 저희 동네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뭐더러 교육봉투 쓰냐고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그 될 수 있으면 교육 봉투를 수거를 하고 그런 이제 교육 인식 개선 차원에서 아니, 무조건 다 해주세요.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계속 개선을 해갖고 나가야죠. 그 교육 비율이 봉투를 얼마나 써야 돼요. 되는지 혹시 그런 근거가 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통계는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최근 들어가지고 좀 부쩍 네. 저희 이제 예산육 같은 경우에 네. 도는 건데 전에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비규격이라든지 아니면 스티커 발 많은 거 안 가져가셨어요. 한 2, 3일은 안 가져가셨거든요. 네. 요즘에는 바로 가져가세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음, 바로 가져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도 같이 놓잖아요 옆에. 네,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가지고 악취에 대한 민원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기 되는 게 이제 아파트에서도 교육봉투를 안 써요. 아파트조차도. 그런데 그게 그 네. 비율이 상당히 심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네. 이제 주민감시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가끔 이제 샘플을 해서 차를 부려놓고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알죠. 네. 아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뭐 기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되려 그런다니까 진짜 동네에서 왜 이거 교육봉투 쓰냐고 굳이 돈 내버려가면서 저희가 그런 그냥 부분을 내놔도 한번 다 가져가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고 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적은아마 사업 그 이제 약간 그 말건누리센터 운영하는데 네. 경영적인 측면이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좀 네.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읍면 같은 데서도 제가 이제 덕산에 한번 가가지고 네. 이렇게 뭐 폐기물을 버릴 일이 있어서 했는데 엄청 혹독하게 막 잘 따지시더라고요. 꼼꼼하게 따지시더라고요. 네. 근데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뭐 그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스티커 하는 거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꼭 10,000원짜리 붙여야 되는데 뭘 그러십니까? 뭐 5,000원짜리 발부하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 작은아마 그것도 이제 군에서 세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사업비 지불을 하고 네. 운영하는데 좀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심한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한예 의원입니다. 자료 37페이지입니다. 저는 개별공장 및 산업단지 인근 수질 오염 단속 현황에 대해 3년 거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보면 2023년 1월 10일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해서 자료를 수질오염 단속 건수가 총 18건에 달하는 건으로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요. 네. 그 22년도 거는 혹시 몇 건이나 될까요? 2022년도 거요? 저희가 2022년도 거는 지금 저희가 개수를 측정을 안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그래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3년 거를 요청드려서 네. 22년도 거 1월 달부터 네. 24년 12월 31일 거까지 주실 줄 알았는데 예. 22년 거를 안 주시고 25년도 4월 거까지 주셨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TOC라는 거는 총 유기 탄소량 탄소고요. 네. BOD라는 건 생활화학적 요구량은 산소고요. 네. TN이라는 건 질소 배출 허용 기준인 그 질소량이거든요. 네. 혹시 의원님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궁금하실까봐 특히 예산 산업단지 이제 신안면, 응봉면 등에서는 TOC 탄소, BOD 산소 생태 독성, SS는 부유물질이고요, 불소, TN 질소 등 각종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건지 본 의원은 많이 의문이 듭니다. 같은 업체가 2회 이상 적발되는 그런 경우도 여러 곳이 있었고요. 일부는 단속 이후에도 오염의 수치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점이 눈에 띄거든요. 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개선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반복으로 위반 사업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나 페널티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면 과태료도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고 또 이제 뭐 더 심해지면 조업 정지라든지 이제 이런 명령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성한 자료 보셔도 한 3개 업체 정도가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 이게 이제 2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이제 위반을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중점 관리 업체로 지정을 해서 그 지도 단속도 더 강화를 하고 그 저희가 다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단속 건수도 이제 눈에 띄지만 특히 올해 단속된 그 C 업체의 사례는 더 충격적이잖아요. BOD와 그 TOC는 기준치 대비 23배 초과했으며 T에는 질소량 같은 경우는 12배 초과한 수치를 기록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산소인 BOD의 경우 일반적인 생활 하수의 그 10배를 초과한 수치고요. 또 TOC인 탄소는 그 탄소의 경우는 리터당 1000mg만 돼도 고농도 위험 폐수로 분류되는데 심지어 1166mg이 측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산업단지 인근에 있는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도 이제 하천의 수질 악화나 악취 민원도 이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그래서 과에서 단속 외에 수질 모니터링이라든가 주민 의견 수렴 같은 추가 조치를 병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뭐 저희가 별도로 모니터링을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그 수시로 지도 단속 나가면서 그런 이제 그 이런 대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초과 배출한 양하고 시간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그 초과 배출 부과금이라는 걸 저희가 이제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한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부과를 했고요. 네,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초과 배출 부과금 이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 업체는 그 전에 뭐 단속된 적은 없었던 거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또한 수질오염 단속은 연 1회 또는 민원 접수 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오염 우려가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점검 체계가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별 오염도 분석을 좀 반영한 점검 계획이나 예산 산단과 응봉, 신암 일대에 대한 특별 관리 방안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저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희가 좀 더 철저히 이렇게 인원 투입을 하고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좋은데 이제 여건상 사실은 이제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그 이런 좀 우려가 되는 저희가 이제 주로 관리하는 쪽이 이제 아무래도 산업단지 특히 이제 고덕 쪽에 이제 산업단지가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보다 좀 신경을 쓰고 출장도 나갈 때 한 번 더 들리고 이제 이렇게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여건이 좀 어렵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 업체에 대한 그런 초과 배출 부과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데 수질오염 문제는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건강과 예산군의 생태 보전에 직결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영업 중인 사업장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실성 있는 철저한 감독과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환경과에서 단속 위주의 업무를 넘어서 환경 정책의 방향성과 실천력도 함께 챙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앞전에 말씀드린 그 특정 지역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더 많이 먼저 알고 계시고 지금 이제 점검도 하고 계신데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점검 체계로 가기를 요구드리며 국민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그런 행정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한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한내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심한혜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이 폐수 처리가 네. 지금 이 개별 공장이나 이런 데는 그 자체에서 그 폐수 그러니까 정화를 해서 네, 이게 흘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이죠. 네, 네. 그런데 이 산업단지에도 지금 산업단지에도 있는 네. 업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여기가 단속한 거에는 건수가 지금 총 18건인데 예, 실제로 공공수역에 배출된 거는 12건. 그게 이제 개별 공장이죠. 그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에서는 배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다시 폐수 처리 시설로 이제 들어가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그러면 이런 그 개별 공장들에 대해서는 원래 폐수가 네. 처리되는 업체로 가야 되죠. 이제 뭐 거기서 자체 처리 물탈 때는 위탁 처리를 해야죠. 네, 네. 위탁을 처리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예산군 같은 데는 그런 처리업이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어디야 한적 케미칼이라고 해서 이게 폐수 처리업이네요. 저기 업종이. 네. 그러면 거기에도 그럼 일반 폐수를 갖다가 처리하는 공장이 아닌가요? 일반적인 뭐 공장이나 이런 폐수가 아니고 보일러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 그러니까 보일러든 어떤 폐수든 네. 이 폐수 처리업에 있어서 이 폐수 처리 업장에서 이런 그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개별 공장으로 봤을 때 우리 예산군에 인근 뭐 홍성이나 이 충청남도 봤을 때 개별 공장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요 예산 같은 경우 이런 폐수를 처리를 그러니까 폐수 처리업이라는 그 공장이 있으면 네. 여기에서 받아서 어떤 뭐 문제가 이 저기 뭐야 하천으로 안 흐르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네. 그런 뭐 기업이 온다고 보면은 네. 그러면 이런 그 뭐 벌금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도 안 물고도 우리 군에서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업이야 뭐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공장이 그 본격적으로 그런 업을 처리하기 위한 공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관내 물량 이외에도 이제 외부 물량도 참 받아야 될 거로 보여지고 그러면 주민들 뭐 민원은 좀 있을 거로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관내든 관내든 좋지만 지금은 환경 아까 그 환경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그 또 국가의 또 권장을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단속을 하잖아요. 이 물 관리에 대해서 물이 오염되면 안 되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저희는 이제 업종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서를 봐야 되고요. 봐야 돼서 이제 그게 뭐 그런 사업이 필요하죠.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 이제 그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외부에서 그 일반적인 폐수가 아닌 좀 또 더 위험한 독성을 지닌 그거는 폐수라든지 이제 이런 그거는 것들 분류가 되겠죠. 그럼 뭐 사업 계획을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1급이라든가 뭐 이런 그 노란 차 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 엄청 유해한 그 폐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별도로 그거는 다른 데서 처리하는 거고 네. 지금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뭐 1급적인 아니잖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오늘 처음 봤는데 네. 22년도 거는 뭐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개선이 돼갖고 그나마 이 정도 됐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단속도 단속이지만 그런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폐수를 어떻게 가깝게 인근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 제대로 처리하고 방지설이 완벽하게 갖춰진다 그러면 모든 저희가 이제 환경과다 보니까 나오는 그 이제 쓰레기죠. 뭐 폐수든지 무슨 쓰레기 종량제 봉투든지 어쨌든 처리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뭐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뭐 입지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 아니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폐기물이잖아요. 네. 음식물도 그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진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수거를 해서 이제 저희가 연간 계약할 때 납찰되는 업체다 보니까 뭐 당진으로 갈 수도 있고 천안으로 갈 수도 있고 아산으로 갈 수도 아산으로 갈 있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은 그쪽으로 가면서 네. 예?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가 참 나쁜 거거든요. 네. 왜 예산구는 똑같은 맥락이거든. 네. 그런 걸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과에 공통으로 지방보증원 관련과 소관부서 질문으로 공유재산의 전기자용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 두 번째로 충청남도 수소 충전소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 사업계획서 및 내역, 집행 실적 및 정산서, 또한 보조금 정산 시 부정성에 대한 환수 조치 현황을 요청했는데 이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요지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9조에 의거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실적 보고를 제출하고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나 하는 관련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질문 취지 아시죠? 네네. 예.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주신 보조금 사업 중 일부는 최근 3년 동안 집행 잔액이나 정산 불인정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지역 환경교육센터 운영,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요거는 매년 잔액이 발생하고 지출 증빙 미흡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이거 예산 집행 효율성이나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답변해 주세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이제 재작년 사업이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보태미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이제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시로 그 집행하는 내역에 대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라는 메시지가 뜨면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 실적을 저희가 정산하면서 기존에 그 저희들이 이제 그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이 시스템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수정을 해서 작년부는 저희가 이상이 없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저희가 이제 또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생태교란 생물 퇴치 사업 24년도 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니고 다른 또 기관에 단체에서 사업을 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이제 사업할 때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전 보태미 시스템 이전에 하던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스템에서는 그 월급을 받는 그 직원이라든지 또 대표자 이런 사람들은 이 보조 사업을 참여를 그러니까 인건비를 못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좀 회수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단체 저희가 사업 지원을 할 때 회계 담당자 교육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면 2023년도 4년도는 지적이 되어 있는데 네. 2022년도는 지금 정산서가 안 들어왔나 여기는 뭐 반납사에 넣고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이제 그렇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단체를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때 보통은 그 회계 담당자들이 총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총괄을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또 그 대표자라든지 그 임원이라든지 같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인건비 지급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그 임원들이라든지 이 상설 근무 직원, 상근 직원은 이 사업에 참여를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예전에는 이게 관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회수 사례가 없었고 새로운 이제 보탬이 시스템이 등장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좀 철저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이제 없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 있죠? 네, 이게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 국비 30%, 도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그 국비 지원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매년 이게 자부담 비율 때문에 네. 이게 기피하는 사례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구조적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 자부담 비율을 네. 어떻게 계산할 방법은 없나? 왜냐면 이 국비라 해도 자부담이 지금 40%면은 네. 이거 거의 안 쓰거든요. 우리 그래 이게 다른 이렇게 그러면 딴 계산 방향을 찾아서 네.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서 이렇게 지침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이거를 할 방법은 없고 다만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은 그 환경부라든지 저희가 수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좀 개정이 이제 돼야 되지 않나. 다른 그 보조 사업보다 자부담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런 건 우리 과장님께서 유사 사업으로 좀 네.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네. 이렇게 군비, 도비를 해서라도 좀 집행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네. 말씀을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산이 불인정되는 사례 보면은 출장비나 회식비, 인건비 이게 기본적인 항목에서 이게 서류가 미비되거나 집행할 수 없는 기준이 맞지 않는 게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잘 맞게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저희가 두 번째 소관부서로 공유예산의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과 충청남도 수 충전소 설치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맑은 누리센터 운영 체계와 재증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누리센터는 그 중대재해처벌법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주, 월, 또 연 2회 민간위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시한 그 결과가 뭐 좀 미진한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실 때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맨 앞에 임종영 의원님께서 자료 공통 사항으로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은 있습니다. 민간위탁 보면 저희가 2022년도에도 9월달에 시정 2건, 2023년에도 6월달에 시정 2건, 뭐 이렇게 몇 건씩 이렇게 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그 내용은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지적한 사항이라서 뭐 아주 이렇게 법적으로 위반한 사항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본인들이 안전하게 하면 이전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기 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네. 좀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네. 그 맑은 누리센터 지금 재증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뭐
현재 그 40톤을 증축을 했다가 네. 노후가 되는 바람에 네. 지금 지금 뭐 보기에는 뭐 30에서 35톤 정도가 지금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지금 저 반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다소 많이 있죠. 네, 저희가 이제 용량은 40톤짜리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40톤짜리인데 이제 노후화되고 또 뭐 이제 그 들어오는 폐기물 성상에 따라서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수 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이제 같이 저희가 소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5톤, 5톤 정도 되고 그러면 실제 35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처리되는 쓰레기는 한 30톤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처리하지 못하고 남는 쓰레기가 계속 이제 누적되고 있어서 저희가 외부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많은 자원은 들어가지만은 재증축이 시행이 돼서 지금 그렇게 그 남는 쓰레기가 반출이 되지 않고 네. 또 스스로 우리 예산군에서 다 소각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를 좀 바라고요. 네. 생활자원회수센터 증설도 34톤과 35톤 자동 선별인데 추진 중이죠. 네, 지금 요건 회수센터는 뭐 지연되는 거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4월달에 저희가 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재증축에 대한 그 계획은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 보면은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네, 소각 시설은 네, 진행이 소각 됐습니다. 시설이 286억에서 네. 356억으로 네. 70억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그 재정 확보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뭐 지금은 특별히 지금 투입되는 예산이 크질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재정 확보에 어려움은 없는데 앞으로 이 이제 금액이 커지고 이러다 보면 재정 확보도 사실은 뭐 이렇게 원활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들은 보통 신청을 할 때 어떤 설계를 한 후에 그 금액을 저희가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톤당 단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로 우선 신청을 하고 설계하면서 기재부 환경부 협의를 하면서 최종 재원을 이렇게 확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설계도 최소한 2년 또 같은 여러 가지 뭐 인허가라든지 하다 보면은 시간이 꽤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 신청했던 사업비하고 최종 확정되는 사업비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 확보가 문제가 없도록 일단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 확보 미진으로 인하여 지금 계획대로 증축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아직까지는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에 그 내포 신도시에서 소각 시설을 하려다가 안 하고 저희들한테 이제 분담금을 준 게 한 130억 정도 있다 보니까 우선 처음 시작하고 연차적으로 하여튼 그 재원 확보에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원 확보가 잘 이루어져서 소각장 시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맑은 누리센터가 지금 뭐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현재도 그 노조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큰 뭐 노사 간의 문제점은 없나요? 요새는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이제 업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쪽 소각 시설에서 근무하는 그 정규 직원들하고 또 선별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노조에 이렇게 이제 가입해 있어서 노조가 사실은 두 개인 건데 뭐 그러니까 한 파트에서 갈라져서 두 개 노조가 된 게 아니고 근무하는 자체가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또 그 구성하는 인원도 사실은 틀리고요. 소각시설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선별 시설에서는 지역 주민들이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하고 있는 그 노조라서 뭐 노조 간의 뭐 충돌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쓰레기 반입 시 지난날 보면은 그 지역민들이 단속 요원으로 배치돼 있잖아요. 네, 주민감시. 지금 뭐 크게 문제점이 없나요? 네, 요즘은 예전에는 그 아까도 그 강성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쓰레기가 들어오면 아예 받질 않고 돌려보내고 그래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가동 그러니까 그 이 수거를 못 하고 이런 예전에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주민감시라든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샘플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소차를 부리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제기하는 뭐 이제 그때처럼
반입 중단을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강선구 의원 질의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주민 의식이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겁니다. 네. 하지 말으라고 해도 우리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이 그냥 단순히 간단하게 생각하고 이제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새벽에 나오면은 한 바퀴 돌아보면서 플랜카드도 걸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투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참 하루 아침에 그렇게 쉽게 단속이 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람들이 말 그대로 주민의식이 철저히 좀 강화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맑은누리센터 그 운영 실태와 증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환경과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요. 네.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행정감사에 임해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감사드리고 환경이란 그 두 글자가 어떻게 보면은 보기도 좋아 보이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좀 퇴색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환경에 대해서 잠깐 논하자고 하면은 자연적인 조건이 있고 사회적인 여건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해 봅니다. 특히나 자연 환경보다는 생활 환경이 가장 크게 우리 일상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활 쓰레기 그렇게 홍보를 해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환경 중의 일부분인데 아무튼 우리 저 환경과장님 비롯한 우리 팀장님 팀원들의 그 노고의 빛이 2025년도 이제 반년이 지나갔는데 남은 시간에 어느 시군 못지않은 친환경의 예산군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성장과 축산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